네, 반갑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보시면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형주 쪽에서 약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종목 숫자로 친다라면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오름세를 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내렸다고 하더라도 전에 올라온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네, 이로써 외국인들 연속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오늘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재료를 가진 개별주만 움직였을 텐데 그 중에서도 무상증자 관련주들만 계속적으로 변동성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중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테마가 형성되고 몰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이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양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골든크로스 만들어졌고요.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일단 열려있는 게 2500까지 열려있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악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종목들을 보유하시거나 끌고 가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되고 또 보유한 종목 중에서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분위기를 또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이 정책주들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또 이제 대형 건설주들의 움직임들도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래쪽 저점 지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훅 치고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일도 특별한 게 없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800포인트 돌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중소형 개별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형주들도 큰 변수가 없이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가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연기금도 오늘 300억 가까이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사들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닙니다. 2천억도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상에서 나타나는 부담감은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냥 플러스 난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계좌들도 최소 1% 정도씩은 다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그런 정도 흐름 나왔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그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상황은 아닌데 LG에너지솔루션 좀 나쁜 상황이죠. 근데 요것만 제외하고는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파란색 불이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이 좀 발목을 잡는 역할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대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2.5%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현대모비스 2.3%대 상승. 그래서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네이버가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갉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1, 2, 3등이 지금 살짝 마이너스 나면서 지수를 약보합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쟤네만 아니었으면 일단 지수 또 올라갈 수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썩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네, 뭐 그냥 특별한 거 없었죠. 알테오젠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간 거 이런 정도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기운들은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강보합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좀 이게
뭐 좀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제법 있었다는 것이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서 조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은요, 오늘 거래소 쪽에 보시면 상승 종목이 573개예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271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쪽 가게 되시면은 상승 종목이 937개, 그리고 상한가가 4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433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부분들은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코스닥만 오르고 코스피는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모아텍, 모아데이터 둘 다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주로 치고 올라간 거고요. 모비릭스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무상증자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선제도 지금 바로 밑에 있네요. 조선선제도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네,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무상증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조선선제는 아니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 올라가니까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상증자 종목이 하나 죽고 나면 또 다른 게 올라가고, 또 그게 죽고 나면 또 다른 게 올라가고, 그것마저도 죽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모아텍, 모아데이터 뭐 이런 애들이 또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얘네들의 말로는 다 아시죠? 네, 이 하락률 쪽 넘어가시면은 조강 ILI 지금 하한가나 마찬가지잖아요. 29%대. 그다음에 실리콘2 둘 다 뭐였어요? 무상증자로 미친듯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추가 하락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터지면서 변수 터지면 무조건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 또는 뭐 무상증자 기대감, 이런 것들 전부 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무조건 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인데 조금 무리해서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터지면 무조건 빠져나야 된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양지사죠. 양지사가 좀 특징적인데, 요게 지금 상한가 갔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어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는 지금 품절주거든요. 실제로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주식, 그래가지고 품절주로 불리는데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네, 머선 일이고 이런 모습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품절주들 올라가는 거야 뭐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네,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 아직은 다 나온 게 없죠. 네, 지금 거래소가 이제 했고요. 이제 내일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공시가 나올 텐데, 아마 내일 공시는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별거 없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경고 종목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투자 주의가 이제 내일 빨간 탁지 한번 붙겠군요. 내일 빨간 탁지 한번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매수 관여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이 개인 투자자 누구 하나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한 명이서 이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다. 품절주기니까 조금만 사들여도 그냥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시황적으로는 변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망감 나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의 매수 하나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소수거래에 집중된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약간은 이제 한번 올려놓고 털어먹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가스공사 뭐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 쪽은 아무래도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삼성전자 팔아먹은 것과 하이닉스 팔아먹은 거 있죠. 또 투신이 아까 아침에 팔았었는데, 투신이 팔아먹은 물량을 다시 회복했네요. 다시 사들였어요. 그래서 투신이 제법 많이 팔았었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연기금은 매수했나요? 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기관 쪽에서 나타나는 삼성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 물량은 많지가 않았군요. 금융투자만 조금 팔아먹는 형태, 아마 차익 실현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오늘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국인 쪽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은 기아, 현대차, 자동차 쪽 지금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주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네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 하이닉스는 매수를 좀 줄이는 쪽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일단 딱히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매도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은 뭐 그냥 웃으면서 봐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 뭐 매도야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LG노텍하고 LG에너지솔루션 매도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LG노텍은 조금 더 빠지면 좋겠죠. 네, 아직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지금 안 맞아서 매수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이 내려가서 25만원대까지 온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 그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 21만원대였는데요. 그 이후에 41만원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그 고점을 형성한 구간들 있잖아요. 이럴 때 더 간다 막 부축이거든요. 이럴 때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것만 꼭 참고하시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시장 상황, 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고 종목들 움직임도 좋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이런 분위기는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악재가 뭐 크게 터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투자자의 심리를 크게 압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시장은 당분간은 이런 작은 상승 흐름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바닥이 탄탄해지시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등 나오면 좋은 거죠.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세게 해주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밑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바닥을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만 이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 잘 된 것 같죠? 그래서 편안한 마감 하시기 바라고요. 저녁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